네,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네, 오늘은 관계망상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망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앞부분에서 좀 이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경험담을 나눌 때 좀 한번 나누긴 했을 거예요. 근데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병원 가서 이제 MRI를 요구했던 이제 사건입니다. 이제 건강염려증에서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시나요? 과거에 내가 삶에서 쭉 돌아보니까 내가 당시에는 정말 진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은 정말 그때는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었던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도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메칸더 부위가 아니면 철인 28호가 너 합체해. 근데 나는 분명히 합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그게 합체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때는 확신해가지고 구슬도 걸고 딱지도 걸고 돈도 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4개까지 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캐치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제 과거에 내가 정말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이거는 확신하다라고 생각했던 내 안의 생각의 결론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 틀린 것도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중앙대병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중앙대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이제 저는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는 진짜 큰 병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나는 이제 뭐라고 확신한 거냐면, 나는 이제 지금 MRI가 아니라 나는 이제 무릎이 지금 완전히 아파가지고 이제 다리를 못 쓰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는 확신이 든 거예요. 왜냐면 좀 아프니까. 그래서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MRI를 찍어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어느 정도 각도까지는 이렇게 안 아픈데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을 때는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좀 올라갈 때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MRI 안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시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 생각엔 나는 지금 다리가 완전히 지금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 빨리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가라니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막 닥달을 하니까 이제 그 의사가 자기보다 좀 더 높으신 분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로 이게 자기가 막 하는데, 선생님 잘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요. 다 그 정도 하면 아픕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벙 쪄가지고, 그런가? 이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괜히 싸웠네? 막 이렇게 하면서 집에 돌아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니었던 경우들도 많이 있구나. 아무리 내가 지금 당시에 지금 당장 확신하는 것도 아닐 확률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관계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관계망상. 근데 관계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계망상은 뭐냐면 이거예요. 실제는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해서 추측을 하고 결론을 맺어서 그렇다고 확신을 하는 게 관계망상입니다. 또 확신까지 안 하더라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 그리고 추측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결론을 맺고 확신하는 거, 요게 이제 관계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관계망상이란 그 사람이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추측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결론 맺고 확신하는 거, 이게 바로 관계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망상에 있어서 우리 흔히 많이 생각하면 사실 부정적인 거를 많이 얘기해요. 실제 부정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관계망상에서 이제 직장에서 동료 중에 A가 이제 보는데 자꾸 쓰레기통을
그 이제 내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인사하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쟤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론 맺게 되는 거예요. 쟤는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관계망상의 부정적인 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그 관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되는 망상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아니면 고등학교 중퇴에서 검정고시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뭐 예를 들어 고시 합격한 친구랑 이제 친구인데 어쨌든 중학교 친구인데 이제 밥을 먹고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 뭐 직장에 대해서 만났던 사람들 얘기하고 뭐 대학 얘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얘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되는 망상이고요. 근데 완전히 좀 뭐냐면 그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는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A라는 남자는 이제 교회 용어죠. 예, 어떤 남자는 그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얘가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시간을 물어보지?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한 거지? 나한테 왜 오늘 문자를 보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서히 뭐로 빠져드냐면 얘는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얘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 다 사실 맞는 경우도 있죠.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호감을 표시한 경우도 있고, 이제, 싫어해서 이제 그 싫어하는 게 티가 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예상이 잘 적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뭐 합리적인 판단들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쳐서 잘못 과대해서 해석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막 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나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고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게 되는 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런 용어들을 흔히 뭐라고 얘기 많이 하냐면 피해의식을 가졌다 저 사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아니면 쟤는 도끼병이다 뭐 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아냐 아니 뭐 지 잘난 맛에 산다 뭐 이런 게 사실 그 관계 망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망상이 심한 사람들은 이제 피해들이 있는데 어떤 피해들을 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자꾸 줘요. 나도 피해를 받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극단적인 결정을 해요. 아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망상에 빠진 거죠. 쟤는 나 싫어하고 쟤도 나 싫어하고 쟤도 나 싫어하고 쟤는 특히 나를 싫어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기는 거죠. 예, 극단적인 결정들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완전 반대로 이제 이 사람이 그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마치 이미 연인이나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그렇게 호칭하고 막 행동하고 그리고 막 밤늦게 막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아니면 막 사귀자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쫓아다니고 그리고 막 상대방이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막 믿지 않고 막 이렇게 되는 이제 극단적인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피해를 보고 남들도 피해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했던 곳이 있었는데 조직 안에서 일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조직 안에서 일할 때 이제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망상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늘 이렇게 위축되고 막 인사 안 하면 저 친구가 나한테 싫어서 인사 안 하는구나 뭐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뭐해서 쳐다보지 않는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망상 가운데 빠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그만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었고 굉장히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었고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사실 피해를 줬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또 그 어려움들은 뭐냐면 피해는 뭐냐면 이제 에너지를 너무 써요. 너무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도 돌보고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일들도 너무나 해야 되는 일들도 너무 많은데 이제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쓰는 거죠. 그래서 막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 A라는 사람이 나 싫어하지 않을까? A라는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아닐까? 나에게 지금 호감을 표시하는 건가?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건가? 무시하는 건가? 계속해서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끄집어내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확신에 차며 원한에 차고 그리고 막 쓸데없이 로맨스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해지게 돼서 에너지를 너무 쓰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가족도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될 또 일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거 하냐고 다른 거 못 하는 거예요. 예, 피해죠. 자기 자신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세 번째는 담대함과 친밀함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게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담대함이나 친밀함이 떨어지거나 무례해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담대함이나 친밀함이 떨어지거나 무례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한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시간이 나서 그 사람이 만나자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막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내가 너무 만나기 싫은데 아니면 너무 바쁜데 너무 만나기 싫은데 이 사람이 너무 매달리니까 내가 만나준다. 그래서 뭐 일적인 얘기들을 뭐 이렇게 상담해 주려고 이렇게 만나준다. 이런 생각을 이 상대방이 한 거예요. 그런 관계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 이렇게 만날 때 여러분 어떻죠?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이 사람이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막 계속 고맙다 그러고 계속 죄송하다 그러고 막 계속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담대함이나 친밀감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것을 굉장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관계망상이 있으면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분노나 원한이 있거나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담대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또 친밀하게 뭔가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담대함이나 친밀함이 떨어지거나 무례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막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막 얘가 나의 사랑에 빠졌어 막 금사빠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의 사랑에 빠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나 친밀함이 떨어지고 무례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황당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하 직원이에요. 나는 얘를 너무 아껴요. 나는 얘랑 계속 가고 싶어요. 돈을 더 줘서라도 2배수라도 줘서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어요. 나는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난 이 친구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나는 더 마음에 두고 있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치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불편하겠어요. 예, 이렇게 관계망상이 사실 다 자기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어마무시하게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관계망상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관계망상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우리의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관계망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관계망상이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관계망상이? 관계망상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관계망상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사고체계가 사실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캐치하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사고하지도 못하고 또 완벽하게 결론을 맺지도 못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우리의 내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우리 내면에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원한, 두려움, 질투, 교만, 아니면 인정에 대한 욕구, 안전하고자 하는 마음, 통제하고 싶은 마음들, 또는 뭐 성적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들, 또 이성으로서 매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채우고자 하는 성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욕구와 우리의 생각들, 인격들, 우리 내면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똑바로 사건들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매우 낮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은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인사를 잘 못한 건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 확률이 높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의심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내 안에 뭐에 대한 상처가 있냐면 그 아랫사람이 나를 무시했던 경험이 내 안에 상처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난 아랫사람이 왔는데 이제 그 회사에 들어왔는데 새로 입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와 얘기를 많이 안 하고 나의 상사랑 많이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과거의 그 상처들이 떠오르면서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강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무시하는 마음이 상대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더 과대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과대하게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제 두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같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내가 선생님한테 사랑을 못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생각은 뭐가 되냐면 이 친구가 지금 나를 내가 가져갈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왜곡한 생각들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교만에나 아니면 막 너무 높은 자존감,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자존감,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막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막 필요 이상으로 막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필요 이상의 교만함이 있다라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냥 제자인데, 그 사람이 스승의 날 선물을 이렇게 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막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아니면 더 나가서 연인으로 막 사랑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망상에 빠질 확률들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는 사실 그렇게까지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결론 맺지도 못합니다. 특히 뭐 많은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우리의 내면의 어떠함들이 우리의 사고 체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이 병들고 우리 안에 많은 뭔가 결핍이 있고 아니면 뭔가 균형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생각의 논리적인 흐름들을 방해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확신을 잘 뿌리 뽑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나중 돼서는 알면서도 안 돼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게 워낙 그 내적인 게 불안하기 때문에 사고체계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판단이 잘 서지 않고 한때는 믿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믿는 듯 하다가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약간 왜 그럴까? 우리가 왜 과대망상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사고체계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100%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관계망상이 심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연락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얘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싶은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해봤고 제3자를 통해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동안 물어보러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100이면 100이면 100은 아니었고 한 100명 중에 98명? 9명? 7명은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서운했던 적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서운했다던가 아니면 싫어하지 않다던가 오히려 호감을 갖고 있다던가 막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몇몇의 사람들은 뭐냐면 뭐 그렇게까지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까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음이 많이 헝클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왜곡된 사고방식들을 많이 가질 확률이 높고, 생각을 잘못해도 그것을 고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계망상이 있으면.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크게 범주를 틀어서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고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의 생각을 확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쉽게 추측해서도 안 되고, 좀 막말로 겉으로 드러나고 확실하지 않은 생각들에 있어서는 모두 불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지내려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잘못된 생각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어떻게 우리가 관계망상에서 좀 괜찮아질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논리체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계망상을요, 사실 뭐랑 똑같이 보면 좋냐면 중독하고 똑같이 보면 좋아요. 중독하고. 사실 중독이에요, 중독. 근데 뭐냐? 내가 이 관계망상을 내가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팡 터지고 또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이쪽에서 또 믿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중독이 뭐예요? 중독이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시작을 말아야 되는데 자꾸 시작하는 거잖아요. 끊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망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끊어야 되는 줄 아는데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관계망상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는데 하게 되는 거, 이게 관계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독하고 똑같이 다뤄야 됩니다.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너무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할 거긴 하지만, 그동안의 영상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독이 뭔지, 또 특징들이 뭔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비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내가 생각이 100% 완벽하지 않구나,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렬로 쭉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사랑 많으신 또 신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잘 이 어려움들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